자, 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로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 근데 수열 문제를 이번 숙제에서는 딱히 없었지만 앞으로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수열이 좀 짜증나는 곳인 게 내용만 안다라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곳이 아니야.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겠지만 특히나 수열이. 왜냐면 수열은 진짜 그냥 말대로 규칙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거든? 너무너무 다양해.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아까 얘기하면서도 했었지만 약간은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너희가 이 문제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어떻게 보면 좀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주어진 정보를 보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거야. 누구는 이거 보고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와 라고 하겠지만 누구는 그걸 못 뽑아내거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지. 그러면 거기서 수학 때려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어떻게 풀었는지도 내가 얘기해주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는 내가 얘기해주는 거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런 거를 연습을 해야지. 안 되면 그러면 돼. 하다 보면 돼. 안 하면 영원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누구나 풀지. 그거 말고. 알겠지? 그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도 들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숙제할 때도 그렇게 하면 접근해보고. 못 풀어도 되니까, 틀려도 되니까. 얘들아, 항상 하는 말이지. 답이 최종적으로 안 나와도 되고 틀려도 되니까 고민은 해보라고. 이리저리 꼭. 특히나 수열은 그게 좀 강해. 나중에 시그마까지 나오면 더더욱. 알겠지? 왜냐면 아까 방금 말했듯이 문제가 너무너무 다양해. 내는 사람 마음이야. 정말로. 자, 그래서 문제 좀 잠깐 보자. 못 푼 사람도 많을 거고 큰 질문은 없겠지만 일단 143번 잠깐 보자. 143번에서 문제 보면, 자,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래. 뭐 평범하지? 여기에서 3항이랑 9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해서, 자, 등차 모든 수열에서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등차 수열에서 이 절대값이라는 게 되게 자주 쓰이거든. 이거 잘 해석해야 돼. 문제 나올 때 등차 수열이건 아니건 상관은 없지만 여튼간에 수열에서 절대값을 붙였다 라는 거는 조금 너희가 체크하고 유심히 볼 가치가 있어. 왜냐면 절대값 이 짝대기 두 개 때문에 너희가 함수에서도 경험해봤지만 꼴랑 짝대기 두 개만 찍찍 그었는데 문제 난이도가 훅 올라가거든.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보자. 공차는 마이너스 4인데 3항이랑 9항이랑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대. 그럼 절대값이 같았으니까 이렇게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때 31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줬어. 자,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쓰이건 안 쓰이건 간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문제에서 이게 하나의 큰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 문제마다 다르지만. 이런 생각. 봐봐,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건 이 수열은 점점 작아질 거야. 그지? 그러면 점점 작아질 건데 이제 이런 생각. 그러면 이 수열에서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을 안 줬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항을 안 줬는데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또 어때? 첫 번째 항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쓰건 안 쓰건. 양수일까 음수일까 도나?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러면 그냥이구나 라고 내가 납득하냐?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찍은 거야? 양수지 얘들아. 양수인 게 보여? 이게 바로 납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아닌다라고 해서 나 수학 못하니까 그냥 때려칠래 라고 하면 안 돼. 생각해봐더라. 이 수열은 방금 말했듯이 점점 작아져.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수열은 계속 음수지.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질 수가 있겠냐고. 절대 안 되지. 음수만 계속 더하잖아. 이런 수열이라는 거 아니야? 음수면. 첫 항이 음수면. 그러면 3항까지 더한 거 꽤나 작은 음수겠지. 9항까지 더한 거 엄청 작은 음수겠지. 근데 그 둘의 절대값이 어떻게 같냐. 그리고 부호가 반대라며. 문제에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쓰건 안 쓰거냐 얘들아? 첫 번째 항은 양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자고. 문제 풀 때.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결론적으로 아니겠지만 너희가 다른 문제를 풀 때 이런 거를 가지고 문제에서 준 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만큼 부풀려야 돼. 뽑아내야 된다고. 그때 이런 것들이 쓰인다고. 이런 생각들이.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영어에서 수고로 배웠지? 행간을 읽는다. 알지? 여튼 됐지? 얘들아? 다음. 그러면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A3이랑 A9랑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랬지. 그러면 절대값 이거 절대값 붙여서 그거 플러스겠지? 그럼 절대값 붙이기 전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그럼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일까? 그렇지. 이런 생각들. 를 문제를 푸는데 진짜 쓰건 안 쓰건 생각을 하고 풀자고. 이런 연습을 좀 하자고. 얘들아 이거 세 개 다 이해돼? 괜찮아? 양수에서 출발해. 양수에서 출발해서 점점 4씩 작아지는 수열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음수여야 돼.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건 얘가 플러스지. 왜? 플러스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수열이니까. 생각해봐. 계속 작아지는 수열인데 9항까지 더한 게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일 리가 없잖아. 그럼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 스탠다드하게 푸는 방법은 얘들아 A3은 누가 봐도 얘들아 이거는 우리 기본이야. 뭐였어? 수열에서 세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거는 식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뭐야? 다 바꿔야지. 수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A3은 이렇게 바꾸는 거고 맞아 얘들아? 세 번째 항은 공차 2번 더한 거잖아. 그치? 아홉 번째 항은 이렇게 풀겠지? 그럼 요 식이 요렇게 바뀌겠네? 괜찮지? 근데 지금 우리 이거 찾아냈잖아. 얘는 플러스야. 절대값 풀이가 뭔데 얘들아? 절대값 아니 플러스면 그대로 나온다?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면 부호 바꾼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겠네? 야 근데 나 D 알잖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1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30개 더한 거니까 20에다가 마이너스 120이 돼서 마이너스 106 라고 하는 게 스탠다드한 풀이겠지. 이해됐을까? 잘한 풀이야. 잘한 풀인데 하나 더 풀이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요런 것도. 하나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방법 말고. 함수? 얘들아, 다시. 어떤 두 수가 있었어? 이 두 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래. 캉 더하면 0이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래. 오케이? 이해됨? 즉, 이 문제에서 세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래 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난 지금 얘들아 여러 가지 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돼. 이 문제도 그 의미 있지. 저거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근데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있지. 요게 한 방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안 보이면 연습하면 돼. 당연히 돼. 고등학교 수학에서 얘들아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 그건 확실해. 머리가 나빠요. 아니야. 그건 탓하지 마. 수학적인 센스가 약간 부족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커버 가능한 영역이야. 머리 탓을 하려면 얘들아 최소한 대학원 정도는 가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머리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비교 대상이 같은 학교에 있는 애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뭐 너희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학교들 있지, 고등학교들. 그지? 니네가 알고 있는 별 이상한 학교들 있잖아. 뭐 민사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그런 애들이랑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애들에 비해 난 수학을 못해. 그래, 그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최소한 너희랑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책으로 배우는 애들과는 머리 탓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알겠지? 하면 돼. 하면 돼. 이거 이해됐을까, 얘들아? 얘네 둘이, 문제에서 얘네 둘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 그럼 더하면 0이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합치면 그러면 a 플러스 2d랑 a 플러스 8d랑 더하면 0이다. 라고 하면 a값 나오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 또 다른 길로 가볼게. 봐봐 얘들아. 1, 2, 3, 4, 5, 6이 있다 치자. 등차 수열이야. 이건 또 등차 중항에 대한 의미인데 봐봐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 얘네들도 하면 7이지. 얘네들 더해도 7이지. 얘네들 더해도 7이지. 맞아? 등차 수열에 이런 성향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이거 보고 우리가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나 지금 별의별 거 다 하고 있는 거야. 맞아? 3과 지금 세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 합이 0이다라는 걸로 대칭을 이루는 나머지 안쪽 애들의 합도 0이겠다라고 따진 거야. 이해됐어? 당연히 바깥쪽으로 퍼져도 당연히 되겠지. 당연히. 안쪽도 된다면 바깥쪽도 당연히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3, 9 안쪽으로 파고들어. 3, 9, 4, 8, 5, 7 이 사이 누구 있어? 6. 이건 뭐겠어? 얘도 0이지. 예시 들어줘? 1 홀수계라고 친다면 이렇게 더하면 6이지? 이렇게 더해도 6이지? 그럼 얘는 혼자 있어. 혼자는 뭐야? 혼자 있으니까 혼자 해먹어야 되지. 얘는 둘이 있으니까 둘을 더하잖아. 얘는 혼자 있으면 뭐야? 지 스스로 두 번 더하면 되잖아.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더해도 0이고 이렇게 더해도 0이면 6은 혼자 있으니까 혼자 0, 0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까지 뽑아냈으면 여섯 번째 항 0이구나.
이렇게 뽑아지는 거겠지. 풀이 방법은 되게 다양해. 도구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양해. 그것들을 한 번씩 보고 나서 나중에 너희가 이걸 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될지 저렇게 풀어야 될지 이렇게 풀어야 될지는 나도 몰라. 문제마다 다르니까. 대신에 지금 이런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접해보자고. 내 말은.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지금 이 문제 푸는데 그냥 이렇게 풀면 너희 이거 내가 요거만 썼을 때 납득했잖아. 그지? 그냥 여기서 끝! 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맞잖아. 내가 여기서 딱 멈춰서 문제 이렇게 끝! 라고 했을 때 풀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사람마다 다르거든. 누군가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여긴 없더라도. 알겠지? 그러니까 많이 접해보자고. 그렇다는 얘기고. 자, 문제는 144번 보자. 문제는 144번이 이번 숙제에서 제일 어려웠지. 수열이 그지 같다라고 한 예 중에 하나가 144번 같은 거거든. 내용은 알아. 등차 수열이 일반은 어떻게 잡는지 알고, 합도 알고, 다 알아. 관계성도 알고, 등차 중앙도 알고 하는데 이 문제를 못 풀어. 왜냐? 문제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잘 안 보이게. 자, 봅시다. 144번 볼게. 자,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에. 얘들아, 이거 혹시나 번호 때문에 착각할까봐 하는 말인데, 얘들아, 고2까지는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봤을 때 21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30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고3은 얘들아, 모의고사가 수능형이라서 달라서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이야. 공통부분 객관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2번이라고 돼 있어서 되게 쉬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고3 거잖아. 고3 12번은 지금 15, 14, 13, 12 끝에서 네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모의고사 따지면 21, 20, 19, 18번 문제야. 니네 18번 문제 모의고사 쉽다라고 자신할 수 있냐? 아니잖아. 그지? 어려운 문제 맞아. 자, 다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고 공차는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었대. AN 있겠지. 자, 다음. BN이라는 수열을 따로 정리를 했는데, 정의 내렸는데, 얘는 뭐래? AN이라는 수열을 연속된 두 개를 더한 거래. 즉, 예를 들자면 AN이 수열이 1, 2, 3, 4, 5 이렇게 가고 있다면 BN이라는 애는 1이랑 2랑 더해서 3, 2랑 3이랑 더해서 5, 3이랑 4랑 더해서 7, 4랑 5랑 더해서 9 이딴 수열이란 얘기지. 예를 들자면 이해됐을까? 자, 이렇게 AN과 BN이란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 AN과 BN에서 딱 7개씩만 뽑아서 집합 AB를 만들었대. 여기까지 말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A1, A2, A3, A4, 5, 6, 7, 7개고 B라는 집합의 원소도 B1, B2, B3, B4, 5, 6, 7 이렇게 7개래. 원소가 7개짜리인 집합 2개가 있었어. 자, 근데 뭐래?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얘들아?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래. 이 두 집합에 겹치는 원소가 딱 4개여야 된대. 가 되게 하는 AN을 구하시오. 요 얘기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얘들아, 얘네들은 얘도 마찬가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바꿔야 의미가 있지. 오케이? 됐어, 얘들아?
이런 애들은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가 수식적으로 뭔가 뭐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뭔가 수식적으로는 얘네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싹 다 바꾸자. 바꿀 건데 기준값이 하나 정해졌잖아. 문제에서 줬잖아. 두 번째 항이 얘가 마이너스 12라고 줬지. 그러면 이거 지금 등차하잖아?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표현하자면 얘들아 얘는 얘에서 공차 한 번 덜 더한 거지.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공차 한 번 빼면 되네 얘는. 얘는 얘에서 공차 한 번 더 하면 되지. 얘는 두 번 더 하면 되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더 하면 되지. 맞아? 바꿀게. 집합 A의 원소를 의미 있게 바꾸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D 마이너스 12 플러스 2D 마이너스 12 플러스 3D 4D 5D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바꿔야 이제 우리가 수식 가지고 뭔가를 할 의미가 생기지. 그러면 얘들아 B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B가 뭔데? 요거래. 그럼 B1은 얘들아 얘도 일러봐. A1이랑 A2랑 더한 거래. 그럼 얘랑 얘랑 더하라는 거잖아. 바꿨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에 올 수는 여기에다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D. 오케이? 돼서 쓸게.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D. 다음은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4 플러스 D. 다음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4 플러스 3D. 요 정도 써보면 대충 가무지 얘들아 2D씩 더하면 되겠다. 그치? 보여? 몇 개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더 필요하네. 자, 이렇게 의미가 있게 A와 B의 원소를 표현해서 됐지? 그러면 다시 얘를 써서 보자. 여기 7개의 수랑 여기 있는 7개의 수 중에 똑같은 게 4개 있어야 돼. 맞아? 됐지? 똑같은 게 4개 있어야 돼. 딱 4개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 A라는 수열의 공차는 몇인지는 모르지만 D지. D씩 커지잖아. 그리고 B라는 수열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지 얘들아.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고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는데 얘네 둘의 차이가 D고 얘네 둘의 차이도 D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2D 차이 나겠지. 그래서 눈으로 봐도 2D씩 차이 나잖아. 그치? 보여? 그러니까 이 BN의 수열의 공차는 2D지. 즉 예를 들어 얘가 1씩 차이 난다면 얘는 2씩 차이 나. 오케이? 얘가 2씩 차이 난다면 얘는 4씩 차이 나. 그래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뭔가 규칙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 예시를 다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집합 A가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다가 치자. 됐지? 그러면 집합 B가 예를 들어 3, 5, 7, 9, 11, 13, 15 이런 느낌인 거잖아. 얘가 1씩 차이니까 얘는 2씩 차이 나야 될 거 아니니? 그런데 겹치는 게 4개 나와야 돼. 4개. 그러면 무조건
얘가 2씩 차이 나고 얘가 1씩 차이 나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교집합 4개의 그 교집합이 A집합에 있어서 이렇게 교집합이 나올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하지. 야 얘가 2씩 차이 나는데 얘가 1씩 차이 나는 게 교집합일 리가 있냐고. 불가능하잖아. 이해됐어? 뭔 소리 하는지? 얘네 둘의 똑같은 수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2씩 차이 나는데 얘가 1씩 차이 나는데 얘가 교집합으로 이렇게 4개가 나올 수가 있겠냐고. 불가능하지. 얘가 2씩 차이 나는 수들인데 얘가 1씩 차이 나는 수가 교집합일 수가 없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교집합은 무조건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돼야 돼? 한 칸씩 건너뛰어야 돼. 왜? 한 칸씩 건너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한 칸씩 A집합이 한 칸씩 건너뛰어야 B집합에서 연달아 있는 애들이 나오니까 1, 3, 5 1, 3, 5, 3, 5 이런 관계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공차가 2배라서 그런 거야. 오케이? 상황 이해됐어? 다들? 그래서 근데 얘들아 A집합에서 한 칸씩 건너뛰어서 교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지? 근데 교집합은 4개야. A집합의 원소는 7개야.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로 뽑힐 A는 확정이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7번째 수여야만 해. 요렇게 4개여야만 해. 7개밖에 없잖아. 한 칸씩 건너뛰어야 되는데 꼴랑 7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고르는 수밖에 없잖아. 맞아? 이해됐니? 그러면 이때 B에서 이제 B의 입장에서 보자. B의 입장에서 교집합은 어떻게 구성돼야 돼? 연속으로 있어야지. 왜냐면 A집합에서 한 칸씩 건너뛴 게 B에게는 연달아 있는 거니까. 얘들아 이거 숫자가 안 맞는데요? 이거 그냥 예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즉 교집합의 위치만 보자고. 위치. 교집합에 들어갈 4개의 위치가 A집합에서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7번째 원소여야 하고 B집합에서 교집합인 원소들의 위치는 연속된 4개의 수여야 한다고. 이유는 공차가 2배니까. 이해됐을까? 근데 그 4개가 연달아 있는 B집합에서 연달아 있는 4개의 수가 이렇게 4개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숫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이렇게 4개가 같을지, 이렇게 4개가 같을지, 이렇게 4개가 같을지, 이렇게 4개가 같을지는 모르는 거지. 모르지. 누가 같은지 어떻게 알아? 이해됐어? 요게 이해됐으면 이 문제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요 빗줄 보자. 그러면 이 4개랑 이 4개랑 교집합으로 똑같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거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다라고 다 해볼 필요는 없겠지. 왜? 공차가 정확히 2배인 거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가 맞으면 얘랑 얘도 맞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첫 번째만 비교하면 되겠지. 각각의 경우마다. 그래서 경우마다 써볼게. 여기다 쓰자. 첫 번째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D가 같을 수가 있겠지. 첫 번째 밑줄 본 거야. 얘들아 이거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D가 지워지는데? 그치? 탈락.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 밑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24 플러스 D랑 같을 때 이럴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얘들아? 교집합이 되는 4개의 수들 중에서 첫 번째만 같으면 나머지는 똑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요런 경우가 있겠지? 요거는 말 되네. 그러면 2항에 보면
2D가 12니까 이때 D는 6이겠네. 그러면 요거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나머지는 뻔하지. 이번엔 얘랑 마이너스 24 플러스 3D랑 같을 때. 그럼 요때 D의 값은 몇이냐? 4D가 12니까 D는 3. 마지막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24 플러스 5D일 때 6D가 12니까 D는 2.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30이니까 요 경우라면 A30은 T 나왔잖아. 우리 2항 알잖아. 그럼 2항을 가지고 공차를 가지고 30번 구하면 되지. 그지? 그럼 A30은 2항에서 얘들아 2항에서 30번까지 가려면 공차 몇 번 필요해? 28개 필요하다. 그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항에다가 28D 더하면 되지. 괜찮아? 뭐 얘 알고 얘 아니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156 나오고 이 경우에서는 A30이 똑같지? 상황은 똑같은데 D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돼서 이때 72 나오고 마지막 요 경우라면 44가 나오고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그 수열에서 A30의 합은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3개 더하면 정답이겠지? 그래서 더하면 정답 272가 나온다. 그 결론. 그러니까 수열이 2래 얘들아. 이런 문제야.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쉬운 문제도 많겠지. 기본 문제도 많을 거야. 하지만 이거 2급 또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 얼마든지 나올 거야. 지금 시그마도 안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요런 생각들. 공차가 2배니까 얘는 한 칸씩 건너뛰어야 되고 얘는 이어진 4개의 수여야겠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내용상에서 절대 안 나오잖아. 없잖아. 이론상에서는.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결론은. 그래서 쉽지 않아, 수열이. 그런 거고. 자,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거 풀어보자. 얘들아, 146번 봅시다. 146번 볼게. (146번) 지금 좀 해보자 얘들아. 어렵지 않아. 푼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푼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사실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고민해보자. 자, 해보자. 자, 이거를 일단 노멀하게 푼다라고 한다면 배운 대로 얘네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식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3d 마이너스 4 a 플러스 4d 마이너스 4 라고 쓸 거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를 떠올린다면 지금 공차가 8이라는 건 이 수열은 점점 커질 거야. 커지는 수열이면 어차피 양쪽에 똑같이 4를 뺐으니까 A4랑 A5 중에 누가 커? A5가 커. 그치? 무조건. 그럼 A5가 크니까 거기서 4를 빼봤자 어차피 이쪽이 큰 건 자명해. 그치?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네 둘은 무조건 이쪽이 클 거야.
같을 수는 없지. 같을 수는 없지. 근데 절대값 붙였더니 똑같대. 그 말은 뭐야? 얘가 플러스란 얘기지.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지. 그러면 얘의 물론 어느 쪽을 바꿔도 어차피 절대값 양쪽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느 쪽을 부호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히 풀자면 이렇게 바뀌겠지. 괜찮을까? 근데 D가 8이랬으니까 8까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A값 구하면 뭐 끝났지. 이렇게 해서 H값 구하면 답이 나올 거야. 그지? 괜찮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 풀이에서도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일까? 이 수열은 어떻게 되는 애들일까? 그거에 대한 그 통찰을 통해서 아 얘가 마이너스네, 얘가 플러스네 라고 생각해서 풀면 잘한 거지. 잘했는데 이거 A4-4가 음수고 A5-4가 양수일 거야 라는 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더 간단하게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얘들아 애초에 얘랑 얘는 몇 차이나? 8 차이나. 맞잖아. 공차가 8이니까 얘가 얘보다 8 크겠지. 됐어? 됐지? 8 크지? 8 큰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근데 절대값 붙여서 똑같대. 얘들아 8 차이 나는데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는 누구랑 누구야? 8 차이 나는 두 수. 마이너스 4랑 4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8 차이 나는데 절대값은 같은 두 수. 4랑 마이너스 4잖아. 맞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하면 그냥 얘 몇이야? 마이너스 4야. 얘 몇이야? 4야. 이런 거. 맞잖아, 얘들아. 공차 8이라며. 그럼 4, 똑같이 4를 뺀 거니까 얘랑 얘 8 차이 날 거야. 8 차이 나는데 절대값이 똑같대. 그럼 하나는 마사겠지, 하나는 4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공차가 10이래. 그럼 얘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5인 거야. 얘는 5인 거야. 그래야 10 차이 나겠지. 이런 거. 들으면 당연한데 생각이 잘 안 된다니까? 그러면 뭐야? 되게 간단하게 나오지. 아, A4가 0이네. 뭐 얘도 뭐 A5는 8이네. 이런 거. 그러면 A7 구하랬으니까 A7은 여기에다가 공차 2번 더 더하면 되잖아. 끝. 이렇게 해도 되지.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야. 여러 가지 방향성을 한번 보자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서 문제 조금만 풀어봅시다. 쉬운 거는 너희가 어렵지 않게 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를 해볼게. 자, 아까 내가 설명하면서 했던 그 개념, 구조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보자. 168번. 요거 하나 해봅시다. 168번.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얘들아 이런 정도의 문제부터가 너희 등급이나 점수를 가르는 곳이야. 기본적인 내용 누구나 맞아. 공부를 한다라는 전제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가볍게 풀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너희가 힘쓸 문제는 66, 67, 68 이런 애들이야. 당연히 잘 안 풀릴 거고 맞으면 잘한 거지만 틀릴 때도 많을 거야. 근데 이런 걸 해야 돼. 쉬운 거 매번 쉬운 거 풀고 맞아서 기분 좋고 그게 끝이야. 영양가는 없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168번을 푸는 데 있어서 얘들아 공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풀면서 공식을 썼다 라는 건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미련한 거야.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 문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수식으로 풀면 풀리기는 하겠지. 근데 손이 많이 가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너희에게 무한정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열해서 구조적으로 너희가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꼭 좀 알아야 돼. 그래야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거 또는 그 안에 있는 함의를 찾아낸단 말이야. 자, 봅시다. 168번에서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딱 요거 두 개야.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은 양수고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20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똑같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도 이제 함의를 한번 보자. 문제에서 쓰건 안 쓰건. 자, 이 수열은 양수야. 양수에서 출발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공차가 양수라면 이 수열은 계속 플러스일 거야. 그지? 점점 커지고, 그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얘들아 이게 가능하거든요? 절대 안 되지. 수열이 점점 커지는 수열인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20번째 항까지랑 같을 리가 없잖아. 얘가 훨씬 크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서 문제에서 안 써도 이런 거는 미리 알아둘 수 있다고. 이 수열은 무조건 작아져야 돼. 무조건 작아져야 돼. 이 수열이 커지면 S10과 S20은 절대로 같아질 수 없어. 첫 항이 양수라서. 그러면 이 수열은 여기까지 파악했으면 얘들아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지. 이 수열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플러스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수열일 거야. 이런 걸 너희가 상상해내야 된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마리가 된다니까.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풀 때. 왜냐면 문제에서는 너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 어떤 거냐면 문제를 저희가 딱 봤을 때 주어진 정보가 너무 명확해. 충분해. 그래서 주어진 정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려. 쉬운 문제야. 그럼 어려운 문제는 뭐냐? 눈으로 봤을 때 주어진 정보는 몇 개밖에 없어. 근데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해. 그래서 너희가 주어진 정보로 가공을 하든 뽑아내든 뭔 짓을 해서 요만큼의 정보를 이만큼으로 풀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는 너희가 뽑아내야 돼.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이 수열은 무조건 이렇게 돌아가야 돼. 풀 어느 순간부터 마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게 가능할 여지가 생기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건데 얘들아 보자. 이제 구조적으로 보자. S10이라는 건 당연히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애야.
S20이라는 건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11항부터 20항까지 더 더한 애야. 맞아? 맞지? 그러니까 1부터 20항까지 더한 건데 이걸 쪼갠 거야. 왜 쪼갰을까? 얘들아, 이만큼 더한 거랑 똑같은 이만큼에다가 얘까지 더 더했대. 근데 똑같대. 그러면 얘자, 얘는 더하나 마나라는 소리지. 얘를 우변에서 얘를 이만큼을 더 더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대. 이 얘기잖아. 그럼 이거 몇이라는 소리야? 0.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0이라는 소리지. 맞잖아.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 기억이 뭐라고 써있어? 10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게 0이다 라고 써있지. 아니 11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게 0이야. 10항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고 됐을까? 아주 만약에 기억이 맞을 수도 있어. 언제? 10항이 0이라면. 조금 더 심화하자면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때도 있겠지. 10항이 0이라면 기억이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10항이 0이다라는 건 뽑아낼 수 없잖아. 0이면 맞겠지만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됐지 얘들아? 기억이 맞으려면 이 10항이 아니라 11항으로 바뀌어야 돼. 기억 틀렸어. 다음 니은 14항의 절대값과 17항의 절대값이 같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들아 이 문제가 그나마 좀 수월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 연결이 돼. 별개가 아니야. 얘들아 지금 우리 요거 찾아냈다. 그치?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0이다. 그럼 요거를 좀 더 확장시켜 볼게. 아까 했었어. 자, 여기 안에 있는 10개의 수 중에서 11항과 20항을 더한 애는 안쪽으로 파고들면 돼. 12항과 19항 더한 거랑 똑같을 거고 13항이랑 18항이랑 더한 거랑 같을 거고 조금 생략해주면 몇이냐? 15항과 16항을 더한 거랑 똑같을 거야. 맞아? 얘네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랑 더한 거랑 더한 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똑같은 거 뭐 별거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자. 11항부터 20항까지 항을 2개씩 짝지으면 이렇게 5쌍으로 짝지을 수 있어. 그리고 이 5쌍은 전부 다 값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똑같은 거 5개를 더했더니 0 나왔대지. 그럼 각각은 0이겠지. 똑같은 거 5쌍을 더했는데 0 나왔다는 건 각각 다 0이어야 되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이 한 각각의 쌍들 11항과 20항 12항과 19항 13항과 18항 14항과 17항 15항과 16항은 무슨 관계? 더했을 때 0 나온다. 다른 말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관계다. 맞아? (14항) 17항 좋네. 14항과 17항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관계야. 니은에서 뭐래? 절대값이 같대. 맞아. 디귿 n이 15일 때 SN이 최대다.
줄여서 표현하자면 S15가 최대다. 이게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어나가 보자. 얘들아, 그러면 이걸 통해 요걸 알았고, 그럼 요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잘 생각해보자. 얘네들을 더하면 0 나왔대. 즉, 얘네들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래. 그럼 예를 들어, 얘가 5면 얘는 마이너스 5란 얘기지. 맞아? 이런 상황인 거잖아? 얘네들도. 근데 우리는 이 짓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지? 풀 하다가 마마마마 이렇게 간 수열이야. 근데 지금 얘네 둘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야. 근데 지금 풀 하다가 마마마마 가는 애들이니까 얘랑 얘 중에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무조건. 함수가 작은 쪽이 플러스겠지. 아직 덜 변했을 테니까. 큰 쪽이 마이너스겠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 5면 얘는 마이너스 5야. 얘가 플러스 5면 얘가 마이너스 5야. 얘가 플러스 5면 마이너스 5고 플러스 5면 마이너스 5고 플러스 5면 마이너스 5야. 됐어? 그러면 이 다섯 쌍 중에 가장 붙어있는 애가 누가? 얘네지. 15항과 16이지. 맞아? 15항과 16항은 붙어있는 두 항이지. 15항 다음 16항이잖아. 근데 얘네 둘, 붙어있는 둘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래. 15항이 5면 16항은 마이너스 5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거지. 딱 15항까지만 양수란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S15가 최대래. 그러면 수열의 합이 언제 최대야? 얘들아 숫자를 계속 더할 거야. 그럼 언제까지 더한 게 제일 크겠어? 플러스까지만 더한 게 최대가 제일 크겠지. 맞잖아. 근데 지금 우리 뭐 찾았어? 15항까지만 플러스라고 찾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S15가 최대겠지. 됐을까? 이거 이해됐어? 안 된 사람. 여기서 하나 더 할 거라. 더 할 거야. 내가 바라는 건 그 너머까지야. 최종적으로. 내가 너한테 욕심 좀 부릴게. 여기까지 돼서? 채원이 이해돼? 자. 혜인아,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뭐 할까? 맞춰봐. 오늘 했어. 자, 내가 여기 다음으로 뭐 할 거 같냐? 오늘 했는데. 예지야, 뭐 할 거 같아? 오늘 했어. 오늘 한 것 중에. 뭐 할까? 도나 뭐 할 거 같아? 내가? 이 짓거리 안 해도 우리 문제 풀 수 있어, 디귿 얘들아. 이 짓거리 안 해도. 얘만으로도 디귿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봐봐. 재밌을 거야. 나만 됩니다. 공차 음수 이거 동의? 공차 음수 이거 동의? 얘들아, 지금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AN 구할 수 있냐, 여기서? 못 구해. SN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하나는 알지. SN이 N제곱으로 시작할 건데 N제곱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물론 이 문제 푸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공차가 음수인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이따 꼴이겠지. 됐어? 이해됐어 얘들아? 괜찮아? 공차가 음수니까 S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이라고.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자.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 S에는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러면 원래 위로 볼록 2차수 이만큼 다 그리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수열에서 2차 함수로 보는 건 맞지만 특이점이 있어서 뭐야? 정의역이 자연수다. 그러니까 얘 0,0 지난 거 맞지? 근데 들어가면 안 되지. 정의역에 0은 없잖아. 0항은 없잖아. 1부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SN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 됐지? 됐어? SN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이해됐니 얘들아? 잘 들어? 문제에서 이거 줬지? 얘가 SN의 그래프야. 꼭지점 몰라. 식을 모르는데 뭔 소리 알아? 모르지? 근데 딱 하나 알아. n이 11대랑 21대랑 값이 똑같대. 얘들아, 이차함수에서 두 값이 똑같다는 건 뭐냐? 이차함수에서 y값 두 개가 똑같대. 꼭지점에 대해 대칭인 두 점이란 얘기지. 그럼 꼭지점이 몇인지 몰라? 근데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에 20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오케이?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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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일단 우리 이차함수에서 있다고 많이 해봤잖아. 이차함수에 있을 때 이차함수에서 F1이랑 F5가 같대. 니네 이거 해석 뭐라고 하냐? 꼭지점에 X좌표 325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이 상황에서 꼭지점에 X좌표 몇? 꼭지점에 N의 좌표 몇? 맞지? 그럼 너 이거 해석 뭐라고 할 거야? 이차함수에서? N이 15일 때 최대호라고 하지 않냐? 몇 가지 오길 바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해됐어, 얘들아? 재밌지? 오씨, 이래야 돼. 됐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변형을 줘보자. 시원이 이해돼? 이거? 얘들 이런 게 돼야 간지나게 푸는 거야. 애들 막 이런 거 수식하고 자빠졌을 때 그래프 씩 그려서 당연히 이거지. 그렇잖아. 됐어? 오케이? 됐어? 얘들아, 그럼 조금만 바꿔보자. 야, 여기가 15면 어떡하냐? 얘가 안 떨어지는데? 이쁘게.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일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열은 함수로 바꿔서 이해하면 참 좋은데 딱 하나 차이점이 뭐야? 일반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모든 실수라면 수열에서 정의역만큼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10.5 이딴 거 없어.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있는 거야. 함수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얘들아 16이라면 여기는 딱 13인 거지. 됐어? 근데 여기가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 S10과 S15가 같대. 라고 줄 수도 있잖아. 그럼 너희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얘네들 평균이 12.5니까 S12.5가 최대라고 하는 미친놈은 없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럼 얘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야? S12랑 S13이랑 같으면서 이때가 최대인 거지.
이때가 없는 거지, 애초에. 여기 이 점이 없는 거야. 여기가 있는 거지. 12랑 13으로.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더 하나 알 수 있는데. 뭐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자. 야, S10이랑 S13이랑 최대인데, 같잖아! 아까 했잖아. 1항부터 12항까지 더한 거랑 1항부터 12항에다가 13항까지 더했는데 똑같대. 그럼 뭐야? 13항은 있으나 마나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처음부터 생각해봐, 얘들아. 문제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볼게. 문제에서 이걸 줬어. 그치? 근데 우리 결론은 이게 나온 거야. 이런 걸 뽑아내야 된다. 이런 걸 뽑아내야 수열이 잘 풀려. 이런 게 수열이 어렵다고 하는 의미고, 이런 게 수열이 쉽다고 하는 의미야. 누군가에겐 더럽게 어려운데 누군가에겐 더럽게 쉬워. 괜찮아? 얘들아? 이해됐을까? 문제 보면서 가끔씩 보일 거야, 이런 게. 그럼 그때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주길 바래. 연습할 때도.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알겠지, 얘들아? 이게 내가 바라는 최종이야. 등차에서. 자, 됐으면 그 옆에 166번을 해봅시다.